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건강학 박사 대학원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시 국민 건강을 몹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 아주 그냥 깊이 몰아넣었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잔당 세력들이 이제 점차 법적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고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런 특검에 의한 조치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5일입니다. 한참 이제 윤석열이가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내란 세력들이 아마 영원히 영구집권하고자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쳐들어가서 총칼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 총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끄집어내서 여럿을 죽이려고 아마 그 명단가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사살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냥 정권을 잡고 비상계엄도 성공하리라 굳게 믿어서 이렇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놀던 원숭이들이 세상 참 평화롭게 이 잡아주고 등 긁어주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협조하는 그 원숭이도 하나의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무 숲속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지만 개미떼들이, 즉 국민들이 나무를 흔들 수 있겠냐, 나무를 절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나무 숲속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내란 잔당들이 세력을 굳게 다졌지만, 국민들이 개미떼들이 나무를 온통 흔들어대니까 이거 나무를 흔들어대니까 이거 못할 줄 알았던 내란 잔당 원숭이 떼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버린 인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특검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두 명 내지 서너 명은 또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서 모든 원숭이 떼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사면복권도 없이 처단하지 않으면은 또 사면복권 한다든지 또 기어나오게 되면 다시 또 계엄을 그 후손들이라든지 후계자들, 그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또 일으킵니다. 반드시 군사정권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엄이거든요. 이게 군사정권, 이 국방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잔당 세력들이 숨어서 또는 빠져나오거나 삐져나와서 자기들끼리 또 뭔가 작당하려고 했지만 윤석열이부터 특검에서 쳐버리니까 그 밑에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조사받던 것들이 전부 술줄이 다 이제 사실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특검이 아래서부터 수사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쳐버리니까 밑에 흔들어 버리니 밑에 원숭이 떼들은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또 김건희를 겨냥한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것도 순조롭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헌법 질서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또 그것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약이 있지만 후회만 하는 자들에게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민주주의를 해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한 행위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쓰이면 그게 바로 악마가 되고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욕에 눈이 뒤집혀버린 인간들은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국가나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정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꼭 원숭이 때처럼 이제 뿔뿔이 흩어질 날이 곧 또 돌아옵니다. 하나의 정당이 또 흩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합쳐서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많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고백하면 줄줄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양상입니다. 죄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죄를 똑같이 짓고 똑같이 입을 모아서 똑같이 안 했다고 하자, 부정하자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불어대면 나머지가 줄줄이 다 불어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딜레마입니다. 죄인 또는 범죄의 딜레마예요. 야,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이제 빛의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주가도 이제 3,000선이 넘어섰고 5,000선을 바라본다고 하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또 수출도 기가 막히게 최대의 수출 실적을 지난달인가요? 올렸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7월 21일 이후부터는 서민들, 중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자금, 지원금을 타서 또 이게 혈액이 흐르듯이 시장에 돈이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은 살아나질 못해요. 국민 경제는 밑에서부터 살아나야 위가 무너지질 않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도 위만 생각하고 엘리트층, 부유층들만 감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지, 아래는 서민층 자영업자는 내팽개 쳐버렸잖아요. 하나도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3년간을. 그랬으니 얼마나 길바닥에 앉아버리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해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살아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은,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려면은 지원금이,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돈이 돌아야 돼요. 시장 바닥에서 돌아야 되고 식당에서 돌아야 되고 어떠한 자영업자의 손에서 돌아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은 그게 흘러서 다 또 국가의 경제를 돌게 만들거든요. 참으로 참 좋은 그렇게 경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점차 경제도 안정이 되고 외교도 지금 철저히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외교도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로 틀을 잡아갈 것이고, 어디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퍼줬던 못난이 외교,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중국의 수출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우리 경제가 피폐해졌을까요? 공산주의며 무엇이고 지금 공산주의도 없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사회주의면 어떨 것이며, 경제적인 거 서로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제품들을,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국가 체제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업가들이 가서 뻗어나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못난이 같은 정부에서 3년간을 나 같은 경우는 사업을 3개, 4개 외국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5개나 되는데 전부 다 이재명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만 다시 세워서 일으키려면 또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했기 때문에 피부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라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 몇 개는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한 1년 이상 더 지났으면 완전히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주술 정권이라서 그래요. 무술, 무당 말만 듣고 그것을 믿고 나라 경영을 했으니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다. 반드시 쳐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합심해서 빨리 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참으로 어느 대한민국이 어느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앞선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지 국가나 또는 정부가 또는 위정자들이 절대로 주권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국민이라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개미 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이제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역사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 그것을 건강한 박사 과정에서 가르치느냐. 이게 바로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정신건강, 이게 멘탈이 무너져 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와 분노와 울분에 치솟고 자영업이 문을 닫아서 울부짖고 있고 얼마나 비참한 3년 동안 세월 속에서 살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키세스 운동 그 밤에 새벽까지 그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추운 날 뒤집어 쓰고 키세스 말하자면은 시위를 전개도 하고 시민들이 그저 뛰쳐나왔다는 거 이건 전 세계도 없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단단한 초석을 우리 국민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국회에 쳐들어왔던 군인들을 막았고 장갑차를 막고 국회를 문을 뜯고 들어가는 사람들 저지하고 군인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런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 위대한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의 역사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 이 기회에 속히 정신건강을 다시 건강하게 되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몸, 육체나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뭔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도 이제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되살아나는 방법도 알려주고 건강을 찾는 방법이죠.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학 박사 등록해서 그런 것을 나한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